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최소 석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과 이재명 대표 428억 약정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선 모임에 참석해 결집을 독려했고 강성 지지층은 대규모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물가 속에 한우 반값 행사가 열리자 마트 앞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한우 1.6톤이 10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창업자인 권도형 씨가 해외 도피 중 비트코인 10,000개를 빼돌리고 지금까지 약 1,300억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석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만배 씨의 재구속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송민선 기자가 김만배 씨는 어떤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된 건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6시간 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섭니다. 자네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여전히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 김 씨는 2021년 10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9월 측근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 지난해 12월엔 추진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수표 142억 원을 숨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100종 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죄질이 불량하고 또다시 극단 선택 등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업상 필요한 자금이 압류되는 걸 피하려 했을 뿐이라며 자금 세탁이나 은닉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와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뒤 86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은닉한 340억 원의 용처와 추가로 숨긴 자금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김 씨가 숨긴 범죄 수익 34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파악되면 검찰이 수익의 용처로 의심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와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재구속 의미는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명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8일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애초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검찰은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곽 전 의원 1심 항소장 제출 다음 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까지 확보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학 씨 녹취록에 등장한 50억 클럽 나머지 5명 수사도 가속화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은 딸의 특혜 분양, 김수남 전 총장은 수사 무마,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데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 소익이 이들을 포함한 정계와 법조계 로비에 쓰였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약속했다던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도 활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김 씨에게 천화동인 배당금 중 428억 원을 뇌물로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구입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엔 관련 혐의를 넣지 못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김 씨가 국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인데 검찰은 재수감된 김 씨를 압박해
이 대표가 이 돈에 대해 알았거나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어제 법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는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오면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표결이 임박해지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의 워크숍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30여 명의 초선 의원들과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를 중심으로 2주 넘게 진행 중인 국회 철야농성은 이어졌고 신뢰하지 않는 권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개혁의 칼날이 당 지도부도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영장 청구 내용은 한마디로 파렴치함 그 자체입니다. 친명 진영에선 반윤 세력의 대동단결이 절실한 시기라며 강경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김혜영 전 의원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대표 과오가 매우 중하다며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도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을 방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수천 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는데 오늘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보수단체도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거리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000명 넘는 인파가 서울역 앞 5개 차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하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밝혀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삼각지역 인근에서 시작된 집회는 서울역을 거쳐 숭례문까지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지지층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21만 명 집결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인근에선 보수단체 집회도 열렸습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2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두 단체 사이에서 방어막을 세운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통 체증도 심해지고 또 제일 또 피부로 느끼는 거는 소음 문제인 거. 분쟁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게 안타까운 거. 주말마다 열리는 보수 진보 집회에 시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주말인 오늘도 당심 끌어안기에 바빴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취약 지역인 충청권을 찾았고 안철수 후보는 내일 있을 정책 발표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후보들의 움직임을 최민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김기현 후보가 차에서 내리자 국민의힘 청주 당원들이 이름을 외칩니다. 김기현!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충청 지역을 찾은 김 후보는 오늘 하루만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청주와 보은까지 총 6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충청 지역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 뒤지자 집중 공략에 나선 겁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면서 대야 협상력을 당원들이 뜨거운 지지를 모아주시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어제 대구 동산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초기 의료봉사 이력을 강조했던 안 후보는 오늘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내일로 예정된 정책 비전 발표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안 후보는 당원권 강화와 상향식 공천을 염두에 둔 공천 개혁 방안을 앞세워 정책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만 짜놓고
공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외부 일정 대신 이틀 앞으로 다가온 TV 토론회 준비에 나섰고 천하람 후보는 대구를 찾아 보수를 제대로 개혁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발생한 지 13일째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적의 구조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난을 수습하고 재건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하는데 튀르키예 정부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면서 시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는 이 와중에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충돌이 벌어져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해더미에서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들것을 옮깁니다. 지진 발생 278시간, 무려 열 하루하고도 14시간 만에 4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 재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개 주 84,726개 건물이 파손됐다고 추정하면서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재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 사업에 최소 수십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엔은 1조 3천억 원 이상의 인도주의 기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The funding, which covers a 3-month period, will assist 5.2 million people. 지진 피해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시리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0수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국제 구호단체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데다 أجهزة المساعدة الحركية، الموضوع أدوية الصادات الحيوية، أدوية الضمادات المتكررة، هاي الحاجة الأساسية حاليا للاستجابة الطبي.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교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아에 들어간 구호 트럭은 152대가 전부입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한국에 있는 튀르키예인들도 고국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접 갈 수는 없기에 구호품을 보내는 일을 돕고 성금도 모금하며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튀르키예로 보내질 구호품이 모인 인천의 한 물류센터. 구호품을 분류하고 재포장하는 자원봉사자 가운데 튀르키예인이 15명이 넘습니다. 6개월 전 유학 온 에민 씨도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친구를 걱정하며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One of my friend, still we couldn't find the body. I hope he is okay. 국내 거주 튀르키예인 사이에선 피해 지역에 대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인 전기 발전기를 보내려고 모금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이재민 텐트에 난방과 조명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번 하루 수익을 전부 전기 발전기 구입 비용으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좀 따뜻하게 있는 것도, 따뜻하게 잡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튀르키예인 SNS 단체방에선 통역과 모금, 전화 응대 등 십시일반 고국을 도울 방법이 공유됩니다. 저희 대사관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현지에 나가서 통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몸은 이역만리 한국에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고국 튀르키예에서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제주에서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해 12명이 다쳤습니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건데 도로가 2시간 동안 통제되면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승용차 한 대는 옆으로 누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제주 애월읍 한 도로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여기 신호 대기하는데 저 차가 밀어붙었답니다. 집게차가 저기서부터 밀고 들어왔죠. 운전자 등 1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시간 정도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3.5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에 신호 대기 차 보이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잡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렸대요. 창고 건물 내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관들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강원 횡성의 한 농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6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판넬들이 많으니까는 포크레인으로 지금 하나하나 치우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모레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최근 한우 도매가가 폭락했다는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한우를 먹거나 사려고 하면 여전히 비싸죠. 농가와 소비자의 가격 괴리감이 큰 건데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우 반값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던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몰리면서 마트 앞은 장사진을 잃었고 한우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대형마트 내부에 긴 줄이 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한우 할인 행사 대기줄입니다. 등심은 30%, 국거리와 불고기는 50% 할인에 판매합니다. 6시 왔어요. 근데 시간당 계산하니까 이거 뭐 싼 것도 아니에요. 줄이 너무 길어져 직원들이 손님들을 돌려보낼 정도입니다.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상품을 올리면서 장보기가 시작되고 한우 1,600kg이 100분 만에 동났습니다. 엄청 저렴하죠. 많이 싼 편이에요? 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 행사는 한우 도매 가격 폭락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가격 하락 체감을 위해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가로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년에 출하될 물량 중에서 8만 부 정도가 말하자면 초과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하나로 콜라 매장에서 상시 20% 할인할 겁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소비 촉진책을 환영한다면서도 추가 사료비 지원 등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만든 권도형 씨가 비트코인 10,000개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시세로 치면 3천억 원이 넘는데 미 금융당국은 권 씨가 이 가운데 1,300억 원을 이미 현금화해서 인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라와 루나 가치가 99% 가까이 폭락하자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Media reports like Do Kwon is on the run, which is absolutely not true. It's because when the crash happened in May, there were lots of situations where personal security was threatened. 그런데 권 씨가 자신이 소유한 비트코인 10,000개를 빼돌렸다는 미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시세로 3,120억 원 어치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씨가 이 중 1,300억 원을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스위스의 한 은행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권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우리 검찰도 권 씨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세르비아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권 씨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전쟁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에서 이제는 하이브, 카카오 그리고 소액 주주들까지 참전했고 해외 탈세 의혹까지 폭로됐습니다.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던데요. 먼저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네,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부터입니다. 이 회사는 SM 매출액의 6%를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SM 최대 저평가 요인이어서 SM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규제 쪽에서 그거를 걷어내야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이제 건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면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SM 지분 1%가량을 보유하고 있던 행동주의 사모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라이크 기획과 SM의 계약 종료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마치 사모펀드가 SM의 개혁을 이끌어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겠죠? 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고 봐야겠습니다.
또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사진들을 설득해서 SM 개혁에 동참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3일에 나온 게 SM 미래 전략인 SM 3.0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카카오가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부터 이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사회와 온라인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와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카카오가 SM 지분을 9%가량 사들이게 됩니다. 당시 지분 18%를 가졌던 이수만 전 총괄에 이어 2대 주주가 되면서 이수만 전 총괄 대 온라인과 카카오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 전 총괄이 미국에 있을 때 벌어졌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전 총괄이 급히 귀국하면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SM을 대상으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가처분 금지 소송을 낸 거죠. 예. 카카오가 주식을 더 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코너에 몰린 이 전 총괄이 BTS의 소속사 하이브에 지분 14.8%를 넘겼습니다. 하이브는 단숨에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지분 25%를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면서 이 전 총괄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온라인은 이 전 총괄의 앞으로 10년 동안 500억 원을 받는 황제 계약을 폭로했고 이 전 총괄의 처조카이자 온라인 쪽에선 이성수 SM 공동대표도 폭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네. 이 전 총괄이 홍콩에 CTP라는 회사를 설립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해외에 뮤직시티 부동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가수들의 노래 가사 등에도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이 진흙탕 같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최근에 SM 주가는 오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 매수 금액인 12만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만약 카카오까지 추가 매수에 나선다면 SM 주가는 더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태의 끝은 언제쯤이 될까요? 네, 이 전 총괄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와 오는 3월 말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어느 쪽이 새 경영진이 될지에 따라 SM 사태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초창기 한국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SM의 진흙탕 싸움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찹찹하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2시간 전쯤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소집과 한미 연합훈련 구상에 반발하며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외무성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군 당국이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사일은 미국 동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화성 17형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 한 발을 쏜 지 49일 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엄포성 담화를 냈습니다. 한미군 당국은 이달 말 워싱턴과 조지아주 잠수함 기지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또 다음 달엔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실시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경제난으로 인해 전투기에 쓸 항공유는 물론 장갑차나 자주포를 움직일 연료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조차 못하게 되자 미사일 시위로 반발한 겁니다. 한편 후계자설이 나오고 있는 김주애는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똑같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축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쁨과 희열에 넘치어 고모 김여정은 뒷줄 맨 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올해 교대 정시 모집률이 사실상 미달에 가까웠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 감소를 가장 먼저 절감하는 어린이집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도 지원자가 10년 새 95%가량 급감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원 137명인 이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돌봅니다.
영아들은 개월수에 따라서 보육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의 경우 2012년엔 9,599건 발부됐지만 작년에는 530건에 그쳤습니다. 10년 새 95%가량 줄어든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력 인구 급감으로 취업할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2013년 4만 3천여 곳에 이르던 전국 어린이집은 2021년 3만 3천 곳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곳들은 폐원하는 곳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나 인식이 낮은 것도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아동은 줄어드는데 어린이집도 교사도 급감해 입소는 여전히 어렵다 보니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정부의 유보 통합 논의에 교사 자격 통일과 처우 개선을 반드시 포함하고 또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더 줄여 보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부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따로 모아서 수거하면 거의 무한정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보니 제도 도입 취지대로 이 투명 페트병으로 재탄생하는 경우는 전체 1%도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라벨을 떼어낸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버립니다. 투명한 건 투명한 것대로 버리고 또 박스대로 버리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됐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분쇄한 뒤 병을 만들면 무한정 재활용이 가능해서 보틀 투 보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보틀 투 보틀 비중은 1%도 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투명 페트병 압축 시설은 약 2억 5천만 원 상당으로 전국 300여 개 선별장 중 약 17%인 52개 업체만 확보 중입니다. 선별장에 이제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부지 같은 게 많이 없어요. 전용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의 50%까지 지원해주지만 업체들은 전용 압축기를 설치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소극적입니다.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을 캠페인에 참여시켜서 탁상 행정의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탁상 행정이 친환경 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최근 공기가 부쩍 푹해졌습니다. 강원도 스키장에는 따뜻한 날씨가 오는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막바지 겨울을 즐겼습니다. 남쪽은 벌써 봄꽃이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스키어와 스노우보더가 은빛 서른을 가득 메웠습니다. 슬로프를 질주하며 멋진 묘기도 선보입니다. 눈밭에 넘어져도 친구와 가족과 함께 만드는 추억에 즐겁습니다. 보드 타고 내려올 때 일단 바람이 좀 맞아서 시원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와서 재밌는 것 같아요. 강원도 내 스키장에는 오늘 하루 스키어와 보더 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 스키장을 찾은 사람들은 가는 겨울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2월이라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겨울을 좀 즐기고 싶어서. 남녘에는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활짝 피었습니다. 연노랑 남매와 연분홍 매화도 화사한 자태를 뽐냅니다. 방문객들은 활짝 핀 꽃을 보며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느낍니다. 네,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확실히 꽃 있는 데 가니까 냄새도 너무 좋고 다르더라고요. 오늘 전국의 한낮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7도, 부산 13도 등 평년보다 3에서 5도 높은 날씨였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전국이 미세먼지와 함께 비와 눈이 내리고 월요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충북 괴산에는 무게 43톤짜리 국내 최대 가마솥이 있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해서 5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는데 마땅히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1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시커먼 대형 가마솥이 건물 귀퉁이에 놓여 있습니다.
무게만 43톤이고 높이 2.2m에 둘레는 17.8m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가마솥입니다. 충북 괴산군이 지난 2005년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5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가마솥은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가마솥 바닥이 너무 두꺼워 밥을 짓거나 옥수수를 삶을 수도 없다 보니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따로 크게 뭐 받은 건 없습니다. 가마솥에 대해서. 2007년 이후로 들어간 비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최근 관광 명소인 산마기 옛길 근처로 가마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43.5톤짜리 가마솥 이전 비용만 2억 원에 이릅니다. 괜히 비용 들여서 옮겨도 거기 가서도 또 똑같을 건데 돈 안 들이고 놔두는 게 산마기 옛길에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래 보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주민 화합을 위한다던 초대형 가마솥이 15년 동안 방치되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1년 동안 러시아군 20만 명가량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국방부가 내놓은 러시아군의 사상자 추정 현황입니다. 지난해 2월 개전 후 약 1년 동안 4만 명에서 6만 명의 군인이 숨지고 부상자를 더하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군의 추정치도 비슷합니다. Ill-equipped and ill-trained, and because of that, they're incurring a lot of casualties, and we expect that that will continue. 러시아는 오는 24일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교전이 치열한 바흐무트와 부울레다르 등에서 하루 1,00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해병 1개 여단을 전멸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는 병력이 대부분 신병인데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무모한 전술을 쓰고 있다며 공중전 지원 없이 소모전만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f you see the tactics the Russians are using, does it look like they know what they're doing in that particular part of the front?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이어갈 능력이 있는지 자국 내에서도 의심이 커지고 있다는 외신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올해 신설되는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조직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우주항공청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처럼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상한선 없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별도로 공무원 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공무원 조직과 비교했을 때 파격적인 대우인데 홍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말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초안과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연구자로 채용된 직원은 전 직장에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종료할 때까지 겸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인재 영입을 위해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 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는 상한을 없애 고액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러면서도 공무원 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해외 과학자를 스카우트하는 방식의 채용도 가능한 반면 계약의 해지 조건을 명시해 인사처를 거치지 않고도 직권 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철밥통이라는 이런 인식,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을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 모델로 삼아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본격적인 정부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소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친윤에서 멀윤으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데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누가 친윤인지 누가 이준석계인지 보자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내 선거인 만큼 당원들의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예. 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8명의 최고위원 중에 3명 정도를 친윤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과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인데요. 이 친윤계에서는 김 전 비대위원과 이 민 원장을 1, 2번으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김 전 비대위원과 김 전 최고위원을 1, 2번으로 거론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2명은 자타공인 이준석계로 꼽힙니다. 그런데 조수진 의원도 친윤계로 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 기류가 예. 많았는데요. 이 최근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친윤계와는 다소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 50명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던 상황과 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조 의원은 당초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가 이 성명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 갑자기 연락해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라디오에 나와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선 성명의 내용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성명의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면서 이를 주도한 건 배현진 의원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혹시 하셨어요? 주도적인 일을 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 배 의원이 이에 항의하려고 조 의원에게 연락을 했는데 닿지 않았고 이후 문자로 배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데요. 그 배 의원에게 진행자한테 말려서 미안하다. 새해에도 더 큰 활약을 해달라고 사과성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친윤계에선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면서 조 의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친윤에서 멀어진 멀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어떻습니까?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 이 당초 준석맘이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었지만요. 앞서 언급했던 비대위 전환 당시에 이준석 지도부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이전 대표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이 경기 수원에 이어서 서초 갑과 경기 분당 을까지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여러 차례 이 지역구를 옮겨서 당협 쇼핑하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친윤에서 멀윤으로의 느낌표는 정치는 신의가 생명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정치적 성향이 친윤이니 친이준석계니 하는 이런 계파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신의 없는 행동으로 이 가까웠던 정치인들에게 다른 평가를 받는다면 이 당원들의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정부 검찰에서 조사받은 김건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죠. 네, 이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김 여사가 이 서면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었는데요.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하지만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한 기자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죠. 네, 저희가 이 김 여사의 서면 조사 시기와 내용을 좀 별도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 서면 조사를 받은 거는 이 대선 두세 달 전쯤인 2021년 12월쯤이었고 당시 서면 조사 분량만 수십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의 계좌도 추적을 했었고 그 결과를 비롯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자세히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왜 소환 조사는 안 한 겁니까? 당시 검찰은요, 김 여사 측과 이 소환을 협의하기는 했었지만 예. 이 공식적으로 소환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김 여사 측에서는 혐의 사실을 적시해서 이 공식 소환장을 보내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수사팀에선 당시 김 여사까지 연결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서 바로 소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서 이미 1년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2021년 6월엔 금감원, 7월엔 증권사 6곳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 등을 확보를 했고요.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비롯해서 관련사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도 줄줄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정권이 바뀐 뒤인 지난해 11월에도 김건희 파일 관여 의혹이 있는 이 투자자문사 임원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이 권오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난 만큼 이 검찰은 판결문 등을 분석해서 이 김 여사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민주당은요, 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앙지검 송정호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라든가 수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정부 검찰이 이 계좌 추적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를 했고 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 특검을 하자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문정부 검찰에서 조사받은 김건희의 느낌표는 10번 찍어 넘기려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검찰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상황에서 이 김 여사가 관련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김건희 특검 주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성 대응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절기 우수입니다. 전날인 오늘부터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 내륙 지역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cm가 쌓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여전하겠고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먼지 발생 지역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동해안 쪽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미향 의원에게 잇따라 사과를 합니다. 시작은 이재명 대표였죠. 김두관 의원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바통을 이어받고 우원식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핵심 범죄였던 횡령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는데 마치 모든 게 무고하다는 듯 미안하다고 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법의 잣대로 봤을 때 횡령 액수가 예상보다 적었을지언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또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내는 건데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한 위안부 할머니 가족은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너무 뻔뻔하다며 할머니들에게 또 한 번의 가해를 주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건넨 릴레이 사과는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두 번째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